마지막 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투자에 도움되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마련돼 있고요. 전략주 AS와 새로운 탑픽 종목도 준비돼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죠.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예병군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목요일 주식 썰전 예병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도 오는데. 2주 만에 뵙네요. 아, 네, 2주 만에. 네. 네. 보고 싶었어요. 아, 네. 네. 오늘 그럼 썰전 주제에 들어가 볼까요? 항상 제가 타이밍을 약간 놓치게 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서머랠리 반드시 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죠. 중기장 투자 관점 고수하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시장은 대응이 아닌 예측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전문가님께서 건전한 조정이 있어야 상승이 올 수 있다 그렇죠.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정확하게 네.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종합주가지수가 2550까지는 빠져야 된다. 네. 빠지고 나야 이제 진짜 썸머랠리가 200포인트 이상의 상승.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가 50대로 내려왔잖아요. 딱 50까지 네. 내려왔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잘 건전한 조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2550을 찍었다는 것은 지금 크게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찍은 거예요. 그냥 네. 시장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그냥 쭉 건전한 조정 상태에서 밀려 내려온 거거든요. 이거는 200포인트 이상의 상승을 준비하는 그 썸머랠리의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시장이 밀려 내려온 이유를 가만히 보면 네. 사실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찍었는데도 그쵸, 불구하고 오늘. 네. 그죠? 트리클 다운 즉 낙수 효과는 전혀 없었어요. 다른 그러니까 반도체는. 네. 삼성전자 시총 1위주가 신고가를 찍었어요. 그죠? 네. 최근에 최고가를 찍었는데도 종합주가 지수는 계속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쵸. 이 얘기의 끝은 뭐냐면 그만큼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부재하다 보니 그죠? 수급이 부재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이 넉넉하지 않았던 네.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 낙수 효과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현상으로 나올 수 있느냐면 그 삼성전자의 좋았던 흐름이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그냥 나쁘지 않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뭐 미증시도 그렇고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강한 상승장이 오려면 주도하는 섹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미국이 지금 주도하는 섹터가 탁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죠? 어떤 건가요? 우리 그 한참 네.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처음 주제였던 혹시 UAM. UAM 그 오늘 얘기했었잖아요. 조비. 예. 조비. 네. 그게 어젯밤에 40% 그쵸.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UAM 관련주 강세였죠. 예. 네. 그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렇죠. 예측한 전문가님이 거예요. 처음 출연 첫 네. 주제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조비 에비에이션이 40% 가까이 올랐다는 것은 야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산업이 네. 미국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네. 그 얘기에 이제 우리가 강한 상승장은 항상 네. 강한 섹터를 수반을 하거든요. 주도 섹터를 수반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 이제 뭔가가 네. 새로운 시장의 분위기,
새로운 것을 반기는 분위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썸머 랠리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 네. 우리 시장은 여전히 지금 배터리나 이런 쪽이 주도 섹터는 맞아요. 그런데 조정은 받았죠, 사실은. 지금 최근에 이제 건전한 조정이 이루어진 건데 자, 이 UAM도 핵심 자체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네. UAM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동체, 조비 에비에이션이 동체의 핵심이죠. 그죠? 동체를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이제 관제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통신사와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오늘 기산텔레콤이 강했던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UAM과 별로 관계가 없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게 시장이 그래요, 보면. 네. 베셀도 사실 UAM하고 크게 관련은 없거든요. 네. 경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베셀도 장중에 크게 막 뛰어오르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분위기는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 동체에 대한 그리고 또 관제 시스템 나머지 하나가 뭐냐 배터리예요. 결국은 이 드론, 택시 그러니까 에어택시 이런 것들이 이 동체에서 얼마만큼 멀리 갈 수 있느냐, 얼마만큼 이제 효용 가치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배터리의 성능에 대해서 성능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배터리가 네. 또다시 주도 업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장을 끌고 왔던 즉 그 하락장에서 우리 시장을 상승장으로 만들었던 주도 섹터가 배터리였는데 그 배터리의 업황 자체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최근의 시장 조정세를 200포인트 이상의 상승을 대비하는 서머랠리의 전조 현상으로 말해주셨습니다. 이 시장의 유동성 부재, 수급 측면 짚어드렸고요. 또 간밤 조비 에비에이션 전기 수직 2착륙기 비행 허가 승인, 이 테스트 권한 획득을 하면서 UAM 관련주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사업에서 배터리까지 연결고리 설명해 주시면서 배터리 역시도 주도 업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 이어가 볼 텐데요. 네, 두 번째 주제. 결국은 네. 앞서 얘기와 조금 연관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에 출연해서 역사적 배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때 또 조비 에비에이션 얘기를 했었고 그쵸. 그때 조비 에비에이션이 4불 한 20센트 정도 됐을 네. 거예요. 근데 어제 거의 9불 가까이 찍었거든요. 네, 2배 넘게. 그러니까 2배 네. 넘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역사적 배팅을 잘 하셨다면 벌써 이제 100%가 훨씬 넘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하셨겠죠. 그래서 사실 되게 굉장히 오늘 아침 기분이 좋았어요. 네. 눈 뜨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고 이런 갈 네. 정도의 강한 상승이 있었거든요. 40%라는 거는 우리 시장은 이제 30%가 상한선이잖아요. 네, 가격 거래 제한 근데 선에서. 미국은 이제 상한선이 없으니까 40%까지 올랐다는 건 사실 굉장한 이슈거든요. 네. 그 상황까지 왔다는 건 굉장히 지금 앞으로 UAM에 대한 미국도 UAM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커지고 있다.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잘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이어져서 제가 얘기를 좀 하자면 결국은 우리가 뭘 했는 것이냐 시장을 예측한 것이죠. 그렇죠. 시장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대응은 항상 시장이 늦습니다. 혹시 그 드라마 보셨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 다는 그 송중기 보진 않았지만 예, 네, 주연. 조금씩 보긴 했어요. 조금씩 보긴 네. 하셨죠. 그때 이제 물론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도준, 그 송중기 역할로 하셨던 그분은 네. 진도준 씨는 이제 역사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 그쵸. 제2의 인생이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9.11 테러가 터지니까 바이 미라클 펀드 이래갖고 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린다 이러면서 이제 근데 사실 이제 그때 9.11 테러 이후에 뭐 약 한 달 만에 거의 복귀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이제 하락장에 배팅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시장을 그 드라마에서조차
대응한 것이 아니고 예측한 겁니다. 아,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던 진도준 군이 네.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미리 움직인 거고요. 그걸 이제 대응의 영역에서 했던 많은 이들이 하락장에 오히려 배팅을 했거든요. 네. 그들은 오히려 큰 손실을 봤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네. 항상 주식 시장은 물론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라든가 그쵸. 갑자기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측은 안 돼요, 사실상. 그렇지만 거기서 자 그런 일이 터졌더라도 시장은 어떤 유동성에 의해서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분명한 예측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죠? 그런 부분들이 더 선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대응을 하자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시장은 특히 우리가 이제 방송인으로서 네. 그리고 경제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저희는 시장을 예측해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시장에 예측해 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중간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돼서 대응합시다가 되면 뭐가 되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져요. 그럼 경제방송을 왜 보느냐는 얘기죠. 왜 볼까요?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있는데 그쵸. 그거를 우리가 어중간하게 대답해 버리면 그럼 경제방송 보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방송은 길잡이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항상 어중간한 대답보다는 정확하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경제방송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정답이 네.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문학 자체 그리고 이 경제학 자체가 정답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최근에 주가 조작 사태라든가 네. 여러 가지 지금 이 주식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터졌죠. 네. 그 터지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걸 한번 짚어보자면 네. 정답이 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 어떤 정답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내가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네. 주식시장은 정답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네. 앵커님이 저분은 정답을 모르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정답인데. 근데 이제 정답이 있다라고 하는 많은 이들에게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정답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몰려가다 보면 이용당하거나 혹은 사건에 연루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이 있다라고 해야 사람이 모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옐로우 저널리즘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극적인 언어를 써야 사람이 몰리듯이 보는 사람이 생기듯이 정답이 있다라는 아주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해야 네. 사람이 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예측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정답이 있다고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측은 하나 정답은 아닐 수 있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예측은 하나 정답은 아닐 수 있죠. 네. 이게 100%라는 게 없으니까요. 그쵸. 어떤 그죠? 일이 있을지 예, 모르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사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옛 것을 익혀서 지금 현재를 적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를 공부해서 지금 예측해드리고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취지죠. 그렇다면 그것은 틀리든 맞든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 의무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고 그걸 틀렸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물론 더 잘 예측해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은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틀렸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어중간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을 자꾸 예측해 보세요.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을 자꾸 대응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시장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여기서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겠다. 혹은 시장이 이렇게 될 것이니 나는 여기서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셔야 됩니다. 네. 시장이 나쁜데 내 종목은 건전하다는 없어요. 시장이 막 다 좋은데 내 종목만 이상해 이런 것도 잘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2020년도 대세 상승장일 때 눈 감고 찍어도 2배였어요. 그때는 네. 흔히들 우리가 하는 말로 닭이 찍어도 2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시장이 좋으면 이 전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누구든 돈을 법니다. 곰도 돈을 벌고 소도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게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순수 내 실력은 아니에요. 네, 그럼- 시장 덕을 본 거죠. 그럼 진정한 실력은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건가요? 그렇죠. 진정한 근데 하락장에서 네. 수익을 내기가 힘들죠. 그쵸. 그래서 제가 앞서 계속 트레이드 마크처럼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네. 시장이 순응하는 것만이 살 살 길이다. 길이다. 그게 뭐냐면 네. 시장이 안 좋을 걸 예측하면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는 그쵸. 거죠. 잠시 예, 예. 멀어지고. 그리고 다시 시장이 좋아질 게 예측이 된다면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거고. 적극적인 베팅. 예,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죠. 결국은 지금은 썸머 랠리를 대비해서 네. 주식 비중을 채워가야 되는 시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시면 결국은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 아니고 예측의 영역입니다. 예측해야 돈을 벌죠. 그게 틀리든 맞든 예측을 일단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명확한 근거를 가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근자감이라고 우리가 네. 표현하죠. 그죠? 근거 없는 긍정론.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요. 근데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네. 뭘까요? 뭘까요? 예. 우리 앵커님은 굉장히 네. 긍정적인 분이세요. 아, 저요? 예. 근데 근거 없는 부정론자들이 있어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사실. 저 부정론자는 아니죠. 근거 없는 부정론자들은 투자를 아예 못 합니다. 부정론인데 어떻게 투자를 해요? 그죠? 네. 투자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수익도 없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시대 현존하는 최고의 긍정론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냐? 워렌 버핏이죠. 그는 상당한 긍정론자입니다. 네. 이러나 저러나 긍정론이에요. 네. 그죠? 근데 그는 네. 세계의 부호 대열에 있고요. 닥터 둠이라고 불리는 루비니 교수는 네. 아직도 교수님에 불과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은 투자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교수님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네. 이 주식시장은 부정론자보다는 긍정론자가 이길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은 긍정론이 대세여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은 네. 이런 관점에서 항상 예측을 해 들어가고 거기서 주식 비중을 채워갈 것이냐, 줄여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는 다 놓쳐도 이 프로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얘기 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네. 예. 네, 시장은 대응이 아닌 예측이다. 다만 예측일 뿐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석과 판단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는 상승장을 앞두고 서머랠리를 대비해보자 앞 주제와 동일하게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예병군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예병군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9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도 예정돼 있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선물랠리가 있다고는 얘기했는데 네. 그럼 그 선물랠리에 파도를 탈, 즉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종목은 뭐냐? 네. 즐길 수 있는 산업은 그럼 뭐냐? 그 선물랠리를 내가 진짜 이게 선물랠리가 진짜 맞구나라고 몸으로 확 느껴질 수 있는 산업군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서머랠리 안에서 상승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산업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예병군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는데요.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포스코 DX입니다. 매수가 17,400원, 비중 10%인데요. 오늘 약보합으로 15,450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산업용 로봇 관련 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미래 성장성은 너무나 뚜렷한데 네. 매수 가격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네. 17,400원에 매수했다는 건 전고점인 19,400원 이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 네. 그 판단에 네. 매수를 하셨거나 안 그러면 전고점까지는 한 번 더 가겠다는 판단에 그 짧은 단타를 노리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단타 칠 사실 종목은 아니에요. 포스코 DX가 지금도 계속 큰 상승이 있고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이 오는 거는 네. 결국 미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미래 펼쳐질 수밖에 없는 산업. 제가 계속 그 얘기도 드렸었죠. 로봇 산업은 결국은 이제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플랫폼을 장악해 들어갈 산업이다. 그렇다는 것은 포스코 DX의 성장성은 계속 확보되어져 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손절을 하기 싫으시다면 중기적으로 계속 지고 가시는 게 맞고, 이게 난 단기적으로 들어갔는데 이 종목이 조금 하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즉 이게 한번 밀렸다가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꺾여가 밀려가 내려오면 지금 당장 로봇 산업이라는 게 전기차처럼 바로 눈앞에 확 펼쳐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관점에서 보면 다시 밀려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 단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하락을 참을 이유가 없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구간에서 차라리 팔고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네. 아니야, 나는 손절은 안 할 생각이야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지금 이건 중장기적 산업이에요. 네. 미래 성장성을 띈 산업입니다. 굳이 손절하실 이유가 없죠. 그렇다는 것은 들고 가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전고점을 넘어서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네. 펼쳐질 수밖에 없는 미래고, 이게 지금 성장성이 담보가 안 되어진 게 아니거든요. 성장성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겨우,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제 겨우 7,000원대에서 계속 머물던 주식이 이제 19,000원 한번 찍었고 지금 17,000원이에요. 15,450원대입니다. 네. 그러면 이건 두 배를 약간 넘었다는 거예요. 성장성이 담보되어진 회사, 그리고 계속 펼쳐질 수밖에 없는 회사. 그게 두 배만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반드시 어떤 주식시장의 역사처럼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네. 잘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DX 미래 성장성 있는 사업으로 그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봐주셨습니다. 다만 단기로는 눈에 띄는 상승은 어렵기 때문에 손절선 챙기시면서 중장기로 지켜보는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한일사료이고요. 매수가 7,150원, 비중 20%입니다. 이런 곡물협정 불발이나 기상이변 나올 때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좀 손실이 큽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한일 사료가 이제 크게 상승했던 게 네. 결국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였죠. 네. 사실 그건 이제 단기적 모멘텀이었고요. 단발성, 어떻게 보면 단발성 모멘텀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한일 사료가 조금 꿈틀거리기 시작한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얘기들이 네. 점점 나오면서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네. 세계적 곡창지대가 어디냐?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네. 그죠? 근데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으로 피폐해졌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한일 사료가 빛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거는 비합리성이에요. 비현실적입니다. 꼭 왜 우리나라의 한일 사료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혜를 본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주식시장의 테마일 뿐이지 합리성을 띠고 올라온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 뾰족산을 그리고 떨어진 거죠. 자, 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크게 올랐다가 뾰족산 걸고 바로 떨어졌어요. 합리성을 띠고 올라온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진짜 실적이 올라간 게 아니니까. 네. 그죠?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렇게 뾰족산 거리고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네. 다시 올라오죠. 그리고 미래 성장성이 있다면 이건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결국은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어떤 순간의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다시 빠지죠.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저라면 지고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당장의 어떤 모멘텀도 없을 뿐더러 합리성을 띠고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모양은 나쁘지 않으나 결국은 이건 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진짜 늘어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적이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아니시죠. 그냥 테마성 재료잖아요. 실적이 담보되어진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테마성 재료잖아요. 그런 것은 그때 당시 테마를 타지 못했다면 네. 버리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 한일 사료에 대해서는 미래 가치나 실적 동반된 상승이 아니라 테마성 상승으로 급하게 오르고 급하게 내려간 차트 봐주시면서 정리해보는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AS 도와주신 이해병군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 챙기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해병군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전략 주신 종목들 어떤 대응법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5월 12일에 매수했던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매수가 52,600원이었는데요. 오늘 3%가량의 강세 후에 강보합권을 거래 끝이 냈습니다. 중장기로 길게 보일 종목으로 말해주셨거든요. 동일할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린 종목은 네. 여러분이 단기로 대응하든 중장기로 대응하든 네. 항상 수익을 내시라고 굉장히 고심하고 들고 오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고 단기적으로 접근해도 항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총 5조지만 수주 내용만 봐도 수주 내용이 20조를 훨씬 넘었었어요. 네.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5조에 머물러 있느냐? 결국은 국영기업의 어떤 이미지 때문입니다. 그것만 아무리 국영기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 수주가 그렇게 펼쳐지고 있고 지금 기대감도 또 생겼죠. 미국에서 네. 이 고등훈련기를 보잉의 로키드 마틴이 아닌 지금 한국의 TA50, FA50 이런 것들을 쓰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도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이거는 뭐 어딜 들어가도
지금은 무릎입니다. 오. 지금 구간에서 어딜 들어가도 무릎이에요. 그거는 장기적으로도 수익 낼 수 있고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들어가도 무릎이다. 언제 돼도 수익 낼 수 있다. 중장기, 단기로 모두 유효하다고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12일에 매수했던 DGP, 대한그린파워입니다. 지난주 AS 때 건전한 조정 추세로 모아가는 전략 주셨거든요. 네. 다만 지난주부터도 지금까지 좀 조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어떤 전략 지난주부터 주실까요? 조정이 왔지만 네. 지금 하방 경직성은 와 있죠. 네. 이게 하방 경직성이 와 있는 건 나올 듯 하지만 구체적인 가시적인 내용이 아직 안 나오니까 나오긴 나올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팔기도 애매하고 지금 안 나오니까 사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예, 가시적인 내용입니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는 것은 저는 지금 구간도 여전히 모아 가실 수 있는 전략을 삼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네. 충분히 그 위에서 차익을 하고 또 사도 되는 그런 종목이고 저는 이게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네. 여러분들 고심하고 들고 나온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10,000원 이상을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액면병합 이후에 급등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맞춰드렸고 네. 그 이후에 지금 조정이 들어왔지만 결국은 내용 자체로 본다면 충분히 10,000원 이상의 어떤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아가시는 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주와 동일하게 모아가는 전략으로 말해주셨고요. 목표가 10,000원 선까지도 바라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19일에 매수했던 CJ제일제당입니다. 유상증자 후폭풍 후에 이제 CJ그룹주들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챙겨주실까요? 예, 아유, CJ 진짜 실망스럽네요. 그죠? 네. 굉장히 유상증자를, 네. 야, 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네. 근데 이제 CJ 제일제당이 한 건 아니고, 네. CGV의 네. 대규모 유상증자였죠. 그게 이제, 어찌됐든 주주 배정이건 어쨌든 간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조 단위가 되는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지금 CJ 그룹주들이 다 동반 하락을 하는 지금 흐름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CJ 제일제당의 어떤 CJ 제일제당 하나로 보면 나쁠 게 없으나 네. CJ 그룹 전체의 어떤 이미지 이것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조금 올라오기 힘들지 않겠느냐. 네. 그렇다는 것은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는데 네. 반등은 지금 썸머 랠리를 본다면 썸머 랠리 예측해 본다면 네. 지금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은 내고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수익 내고 그냥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지 제고, 이미지 개선에 대한 부분이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또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CJ를 들고 계시는 네. 많은 주주분들께서 CJ 그룹은 언제 또 유상증자할지 몰라. CGV만 하지는 않을 거야. 다른 것도 하겠지. 라는 불안감이 벌써 작용을 한 겁니다. 네. 그건 그룹의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는 한은 좀처럼 아마 개선되어지긴 좀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굳이 손실 보실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뭐 올라오면 이거는 이 기업이 CGV에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라오면 매도 전략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전 구간 이상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CJ제일제당에 대해서는 서머랠리 이용을 해서 반등 나올 경우 정리해보는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19일에 매수했던 히토류 관련 종목 세토피아입니다. 지금도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고요. 지난 AS 때 모아가는 전략, 조정 때 모아가는 전략을 주셨거든요. 예. 추가로 어떤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세토피아가 지금 뭐 딱 61선에 네. 도달해 있습니다, 사실은. 네. 차트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뭐 61선에서 경직성은 하방 경직성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즉 왜 강한 상승이 안 나오죠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미 5월 달부터 나오고 있었던 얘기. 그 상장. 한류홀딩스의 네, 상장. 네. 그죠? 이게 계속 뒤로 늦춰지면서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시장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이 주가 상승의 저해 요인, 방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도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회사 측에 전화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상장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사실 한류홀딩스의 상장은 거의 불호가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의 주는 지금 벌써 체질이 바뀌었잖아요. 철강 회사로 구조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히토류에 대한 회사로 명확하게 우리나라 유일의 히토류 회사로 자리매김을 할 겁니다. 네. 그럼 그때까지 나는 역사적 투자로 역사적 배팅을 하고 난 다음에 역사적 투자로 기록되어질 인내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업이 진실성이 없는 게 아니고 네. 사업에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구간은 아니 이게 걱정할 구간이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세토피아 주 사업 히토류 부분의 긍정적 전망과 함께 한류홀딩스 나스닥 상장이 안 되고 있는 부분으로 주가 상승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지만 보유하면서 좀 신고가 기대해보자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26일에 매수했던 엔캠 전해질 관련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지난 AS 때는 보유 전략 주셨어요. 엔캠도 추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중기적 관점이죠. 이거는 뭐 지금 들어가도 무릎입니다. 어딜 들어가도 무릎인 구간이죠. 거의 무릎 아래 구간이에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단기로도 좋고 중장기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내기 즉 썸머랠리에 어떻게 보면 가장 상승이 강한 섹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해질 회사 중에 가장 세계 4위 안에 들어있는 회사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주가가 여기서 머무른다.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매집이 잘 됐다고 표현해야 되거나 아니면 에너지 응축을 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되거나 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 걱정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 회사에 악재가 없어요. 그런 점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캠 동일하게 중장기 보유 전략 현재도 매수 유효하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6월 2일에 매수했던 아스타입니다. 사우디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 5% 장중 강세 마감도 3% 넘게 오르면서 수익권에 있습니다. 아스탁도 전략 챙겨주시죠. 예, 6월 말을 노리고 들어간 종목이죠. 네. 사실은 6월 말에 이제 가시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6월 말을 좀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때까지는 좀 잘 모아가시다가 시세가 분출될 때 여러분들이 잘 차익하시 실현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직 시세가 분출된 바는 없죠. 그런데 꾸역꾸역 진짜 6월 말을 누가 마치 바라고 있는 듯이 내일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 거래량이 없죠, 지금. 네. 사실.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이 얘기의 끝은 뭡니까? 누군가는 사서 안 팔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이게 실망스러우면 누군가가 대량으로 던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럼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장대 음봉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 구간을 이렇게 개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명확하니까 이 구간이 개겨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팔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의 끝은 뭐냐? 사업이 진실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정말 회사에 내부적인 악재가 있다면 우리가 흔히들 내부적인 악재가 있을 때는요. 회사 내부자들을 먼저 파는 바람에 항상 주가의 모양이 그렇게 나와요. 차트 모양상. 악재는 나중에 나와도 결국은 주가 모양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거의 3배 가까운 상승 있고 난 다음에 건전한 조정 이후에 절대 하방 경직성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아스타도 AS 진행해 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월 9일에 매수했던 LG이노텍입니다. 오늘 LG이노텍도 강세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30만 7천 원 종가 형성했거든요. LG이노텍도 전략 챙겨주시죠. 예,
최근에 조정세가 들어왔을 때도 이 회사는 큰 조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시장에 조정이 들어와도 이 회사에 굉장히 강한 건전한 그 앞으로의 실적 성장세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 자체는 이 회사의 건전한 실적 성장세가 예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신다면 오늘같이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정말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종목이 네. 누군가는 가격만 떨어지면 사고 싶어하는 그런 종목이 떨어질까요?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아니죠. 그렇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 시장이 좋아지면 더욱더 좋아질 종목. 네. 그게 LG 이노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장 강세와 함께 더 상승을 기대해 보자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6월 16일에 매수했던 센서 관련 종목 QSI입니다. 매수 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어제는 11% 급등세, 다만 윗골이 길게 달았고요. 오늘은 약세로 좀 조정 나오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중장기 보유 관점 주셨는데 QSI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여전히 중장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로도 가능하고 중장기도 가능한 게 네. 이런 회사는요. 지금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래량 거의 없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갭을 띄워서 장대 음봉을 보였는데도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안 판다는 얘기예요. 이 가격에 나는 못 팔겠다. 아깝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센서 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지금 뭐 네. 냉장고 세탁기하고 대화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센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 관점에서 보시면 센서 시장의 확대, 그것도 인공지능 센서 시장의 확대 이런 것들은 QSI에 분명히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6월 23일에 매수했던 K럽입니다. 27일 화요일날 상한가 마감됐고요. 어제 오늘은 약세 보였지만 최고가 수익률 한 주 만에 33% 넘게 달성됐습니다. 네, 빠르게 네, 올라갔습니다. 빠르게 올라갔죠. 네.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 힌트를 좀 받으셔야 된다. 네. 신한중공업의 어떤 나라도 세금 상속세, 증여세 내기 싫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신한중공업의 이제 최번호 회장의 뜻은 네. 이 K럼을 통해서 딸이 이제 자리매김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네. 그걸 힌트로 잡으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좋은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상한가를 한번 팍 찍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도 좋습니다. 이게 뭐 결국은 여기서 멈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켈럼이 먼저 튀길래 곧 조비도 올라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아니야 다를까 켈럼이 먼저 튀고 조비가 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잘 한번 봐보세요. 이 켈럼도 최근에 이제 항공산업,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전기차 충전산업, 네. 전기차 산업 다 하겠다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항공산업도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전기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하겠다. 근데 믿어야 돼요. 특히 K럼은 왜? 누구? 돈 많으신 분. 최원호 회장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중장기적 호재가 맞겠죠. 그런데 그걸 굳이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셔도 돼요. 단기적으로 나는 수익 보고 나오겠다.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크게 먹겠다. 그것도 오케이입니다. 아시겠죠? 언제나 오케이인 종목, K럼입니다. 네, 방송 이후에도 종목에 대한 자세한 AS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예병군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이번 주 탑백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회사는요. 네. 이게 네.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네.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소프트웨어 회사 좀 위험하지 않나요? 소프트웨어가 진짜 실적이 제대로 나오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부모님 연세 많으시죠? 네. 예. 그분들이 바라는 건 네. 아마 뭐 자식의 성공 이런 것도 바라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바라는 건 네. 딱 네 글자로 압축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뭔가요? 무병장수. 그죠? 그렇죠. 안 아프고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예전에는 뭐 사실 의사분들을 우리가 다 믿었잖아요. 네. 근데 의사도 사람입니다. 그가 판독하기에는 한계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흔히 병원에 가면 뭐부터 찍어요? 뭐가 아프다 그러면 뭐 엑스레이부터 CT, 찍죠. 그쵸, 네. CT 찍고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심각하다 싶으면 MRI를 찍죠. 네. 그게 이제 자기공명 영상장치 이렇게 불리는데 네. 이걸 찍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의사한테 가서 의사가 그걸 탁 보면서 뭘 합니까? 판독을 해주죠. 근데 이게 이제 의사가 판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 실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AI가 판독하는 시스템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제약 바이오와 IT 산업의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에서 아마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동사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회사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뇌 쪽에 우리가 뇌 쪽은 신경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판독해주는 딥뉴로라고 불리고 네, 어렵네요. 가슴 쪽으로 이제 판독을 해주는 네. 그 심장이나 이런 것들을 판독해주는 딥 체스트가 있고, 그죠? 네. 그다음에 딥렁,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결국 뭐냐? 네. 이 회사가 이제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많이, 즉 의료용 판독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많이 쥐고 있다는 거죠. 이미 많은 특허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딥뉴로, 딥체스트, 딥렁 네. 이미 힌트 다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죠. 힌트 다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잘 한번 보세요. 성장세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고, 이게 진짜 이제 앞으로의 의료 판독, 그러니까 AI 판독 시장에서 주류를 이룰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제가 한번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때는 살 시기는 아니라고 했어요. 왜? 조금 더 먼 미래니까. 근데 지금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엑스레이를 들고 다녔어요. 들고 다니다가 엑스레이를 전송하는 시스템. 네. 그 시스템 회사가 주가가 11배가 올랐죠.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는 시스템상의 문제, 즉 의료인들이 다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면 성장세는 반드시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예. 네, 탑백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봤습니다. 제약바이오 IT 산업 영위하고 있는 의료용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합니다. 이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AI 판독 시장 기대해 주시면서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예병군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10분 후 무료 공개 방송도 9시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